보름달 학교와 뷰의 마법의 딸 우리 취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오를 제일 처음 만난 건 누구일까? 뭐라고? 비오를 제일 처음 만난 건 누구일까? 잠깐만. 요 아이들 중에서. 윤슬이. 윤슬이. 맞아. 꼬맹이라는 별명이 있는 아이의 이름은 나중에 뭘로 정해졌을까? 윤슬이. 음, 금이. 취한아, 끝이야? 뭐야? 아니, 대금이가 아까 대답을 안 한 거. 두 번째 질문 대답 안 한 거야, 대금아? 네? 그게 꼬맹이, 뭔데요? 늘 해요. 맞아. 너한테 보름달 학교 초대장이 왔다면 믿을 것 같아? 대금. 이제 믿어야지. 나 음, 믿을 것 같아. 나도 믿을 것 같아.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런 신비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 끝났어요. 자, 지금 대금이, 채한이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의미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어? 누가 이 편지 받으면 어떨 것 같아? 음, 자, 그래서 채한이가 지금 세 가지 질문인데, 앞에 두 질문이 이제 이른바 단답 질문, 뭐 이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어떤 그런 질문인데, 과연, 보름달 비오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처음 만난 것들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면 그걸 당연히 물어봐야 돼. 채연아,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꼬마? 별명이 뭐였지? 꼬맹이. 꼬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라는 건 역시, 그거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해? 우리가 그걸 꼭 이 책을 읽으면서, 그의 별명이 꼬맹이였지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재하나? 너가 그 질문을 만든 이유가 있어. 의미가, 어, 뭔가 첫 번째 응, 질문을 만든 이유는, 응, 이제 첫 번째 얘네들 소개하면서 되게 뭔가 자세하게 여기에서 나오고 다음 부분 중에서는 뭔가 첫 부분보다 생략이 돼서 나와가지고 응, 좀 그, 쓸 때 당시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응. 그러면 오히려 너가 지금 최한이가, 최한이의 지금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면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될까, 재하나? 오히려 너가 지금 얘기한 바에 따르면 누구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야? 보름달 학교요. 그러면 오히려 보름달 학교는 어떤 곳인가를 묻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차은아? 그리고 이 책에서 보름달 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들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비오가 그 윤수리를 처음 만난 거, 그 다른 인물에서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인물을 먼저 만나는 걸로 하면 이야기가 안 돼? 아니요. 뭐 그렇다면 첫 번째라는 의미가 특별히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최한이가 이런 질문을 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내도 돼. 그런 질문 해도 돼. 다만 이제 그 질문들 중에 더 의미 있는 질문, 우리가 따져봐야 될 어떤 그런 질문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소소한 질문도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최한이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보름달 학교와 비오의 마법깃털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폭넓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어쨌든 최한이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한이가 이왕이면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질문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봤던 그 부분들이고, 자, 최한이하고 대감이 모두가 다, 그런 초대장이 온다라면 어떨 건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후속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최한이에게 초대장이 온다면, 왜 최한이에게 초대장이 올 것 같아? 즉, 그 얘기는 뭐냐? 이 책에 나오는 각각의 아이들은 나름의 사연이 있잖아. 초대장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어, 윤수리는 왜 초대장을 받은 거야? 행복한 느낌이 없어서. 뭐라고? 자신이, 자신이 행복함을 느낀 적이 없어서. 어, 자신이 행복한 순간을 느낀 적이 없는 그런 친구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쩌면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이야기인 부분이지. 자, 두 번째, 뭔가 이름이 그, 느레는, 자기 자, 뭔가 자기 자신에 음, 대해 뭔가 잘 알고 있지 않은 음, 친구예요. 음, 그렇지. 느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른바 뭐야, 자긍심? 이런 게 없는 친구지. 어, 또, 세 번째, 선생 이든쌤이에요. 그치, 이든 선생님은, 선생님 편견이 음? 편견이 심하죠. 편견이 심한, 또는, 또는 어떤 선생님이야? 또 너무 무서운. 늘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무서운 어떤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선생님으로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지. 네 번째 아사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그러니까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어?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를 못해? 말을. 말을? 근데 말 진짜 이미. 왜 아사는 그런 거야? 왜냐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음. 자, 아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사가 좋아하는 건 뭐야? 컴퓨터 게임이에요.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무심한 어떤 그런 아이인 거잖아. 다섯 번째, 노마는, 뭔가 이렇게 뭔가 사과를 할 만큼 뭔가 용기가 네. 부족해. 용기가 부족해? 네.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돼? 아니요. 그거? 그러면, 당신이 뭐 무슨 노림을 받아도 음,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야, 너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너네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사과해. 자기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요구할 만한 어떤 그런 용기가 없는. 또, 왜, 근데 그 아이가 사과를 요구해야 돼? 뭔가 딴 애들이 뭔가 괴롭히고선 사과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괴롭힘 당하는 아이지. 괴롭힘 당하는 아이.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지. 자, 그 다음에 한솔이는 뭔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아? 한솔이가? 아까 그 앞에는 뭐야, 그, 맨날 괴롭힘 당하는데도,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애는 컴퓨터 게임하느라 가족에게 무심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럼 여기 있는 한솔이는? 말을 예쁘게 안 해요. 응? 말을 예쁘게 안 해요. 말을 예쁘게 안 해. 그럼 말을 어떻게 해? 말을 욕을 하고, 늘 무서워 쓰고. 욕하고, 힘이 세니까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그런 아이지, 거꾸로. 그 앞에 응. 아니야, 달리. 그 다음에 여울이는, 일곱 번째, 여울이는,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고 뭔가 화내요. 무턱대고 막 화를 내는 아이. 그 다음에 자주 싸우나 했던 그런 아이지. 그 다음에 끝으로
누구야, 얘가? 힘찬이? 힘찬이는 어떤 아이야? 음, 평소에 평범한 아이인데 아, 화를 못 참는 느낌? 화를 못 참아, 힘찬이가? 음, 그럼 아까 앞에 있는 애하고 똑같아? 맨날 화내는 여울이하고 똑같은 거야? 148쪽. 쌤이 이 책으로는 148쪽인데. 너네가 갖고 있는 책 쌤하고 같은 책이 아니면 다른 책이야? 같은 시기에 선생님. 태연이는 또, 같은 책이야? 저는 좀, 힘찬 게 저는 좀 거기 아니었구나.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책이면 책을 보여줘봐 한번 어떤 책인가? 그 약간 배려나 도움, 관심. 최한이는 158쪽 그러면. 아니다. 관심이 없어요. 138쪽인가? 네? 138쪽인가 봐봐. 꼬마 헬리콥터를 타고 세계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여행. 138쪽 맞아? 아니면 아, 158쪽. 138쪽이야? 아, 158쪽 어, 158쪽? 158쪽이에요. 158쪽 읽어보면 이 아이가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어, 이 라고? 아이는 너무 행복한 아이야. 근데 자기만 행복한 거야. 응. 그래서 세상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없는 아이야. 뭐, 또 과연 이것도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에게도 찾아오는 거지, 비호가.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각각의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비호가 찾아와서, 어쨌든 뭐, 보름달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 그럼 아까 최한이나 대금이에게 초대장이 온다. 라고 할 때 최한이한테는 왜 오고 대금이한테는 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금이 너한테는 왜 올 것 같아? 음,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럼 안 오겠네. 대금이 너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와? 그러게요. 어. 대금이 너한테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굳이 온다면. 채원이는 뭔가, 뭔가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 왜? 채원이가 평소에, 뭔가 평소에, 어.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채원이가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못 한다. 그래서 채원이에게 그 소소한 행복이 갖고 있는 의미, 가치, 뭐 이런 거를 알려주러 올 것 같다. 네. 그 좋네. 그렇지. 어, 채원이가, 그럴 수 있겠네. 대금이는, 뭐라고요? 대금이는, 채원이한테는 채원이가 늘 큰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서, 아니야, 세상에는 큰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행복도 있단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채원이에게 찾아올 것 같대. 대금이는, 대금이는 살면서 고민이 전혀 없어? 고민이요? 고민. 너가 생각하기에, 이런 고민이 있다. 아니면 너 스스로를 지켜봤을 때 내가 이런 건 잘하지만 이런 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없어? 공감? 응? 공감? 공감? 공감이라고 그런 거야? 농담이라고 그런 거야? 공감이요. 최하나 뭐래? 공감. 공감이 부족해? 대금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이야? 공감이 부족하다는 게.
약간, 약간, 동조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응? 뭘 못해? 동조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왜 그 앞에 중요한 얘기가 잘 안 들리지? 채연아, 채연아, 네, 대금이가 뭐래? 어떤 문제가 있대? 공감이요. 축구 공할 때 공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구체적으로. 네. 공감을 못 한다는 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 동정을 못해요. 뭔가 저도 잘 안 들리네요. 동조를 못 한다고? 동정, 공정? 동정, 동정. 네. 공감하고 동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대금이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하고 그냥 단어만 바꿔서 얘기하니까 대금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지 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대금아. 구체적으로 네가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뭐 다른 거와 비교해 설명하거나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지. 어, 오히려 대금이가 지금 이런 것만 보면 선생님은 그 뭐야 대금이가 너무 짤막짤막하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비호가 찾아오겠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대금아. 네가 아까 동정을 못한다는 게 뭔 말이야? 동정. 너가 동정을 못한다는. 애들이 약간 애기라면 음, 반응도 좀 반응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반응 잘 못하고 왜? 왜 네가 왜냐고 반응을 일치하지 못해? 약간 이해 잘 안 돼요. 어떤 감정 느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다른 친구들의 네, 행동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요. 둘 다. 근데 왜 그런 거 같아? 뭐 태어나기를 그게 태어난 거야?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몰라요? 근데 너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누가 뭐라고 그래, 자꾸? 아니요? 너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니? 너는 이렇게 동정심이 없니? 라고 누가 너한테 그걸 알려줬어? 아니요? 너 어떻게 알았어? 생각해봤어요. 내가 뭐 부족한지. 응? 내가 뭐 부족한지 생각해봤어요. 그래. 자, 지금 쌤이 대금이하고 최한여 때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가 글쓰기를 하는 주야. 최한이하고 대금이가 다음 주 할 미션 글쓰기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8명의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 여덟 번째 깃털까지 있는데 쌤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9번째 깃털, 9번째 깃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쓸 거야,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쓰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 책을 보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가 형식이 거의 비슷해? 아니면 각각 다 달라? 아, 몰라요. 다 달라? 형식이? 비슷하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 그래서 비호가 와서 초대장을 건네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 학교에 초대돼서, 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음, 배우거나 알게 되고, 음. 뭔가 이렇게 좋게 해서 끝이 난다. 대금이 어때? 최한이 말. 맞지? 그래서 그 기본 포맷을 그대로 따라야 돼. 그건 변화시키면 안 돼. 9번째 깃털에서. 그럼 달라지는 건 뭐야? 첫 번째, 8번째 각각이 달라지는 거는. 그 문제와 음, 그 주요 음, 인물이요. 그치. 주인공, 주요 인물들이 달라지. 인물 캐릭터들이. 그리고 그 인물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르지. 그리고 그 문제마다의 해결 방식도 좀 다르지.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9번째 깃털 이야기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한이가 얘기했던 문제, 대금이 얘기했던 문제, 여러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9번째 깃털로 써도 좋아. 근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어. 너네가 가상의 인물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아이들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겪을 만한 어떤 그런 문제. 근데 꼭 어린이일 필요 있어? 아니요? 어린이일 필요도 없어. 왜?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 중에 보니까 뭐 때문에? 세 번째 때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든 선생님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꼭 어린이일 필요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어린이 얘기일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좋겠나. 우선 그걸 생각하고 그 네, 문제 그러면 제가 막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야기에 달아서 써도 돼요? 가능하지, 가능하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근데 다만 이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공통으로 지키는 포맷 있지. 네. 그거만. 그거는 뭐 해야 돼? 지켜줘야 된다고. 자, 우리가 햄버거가 있으면 햄버거 안에 보면은 무슨 치즈버거다, 불고기 버거다, 뭐 무슨 버거 되게 많잖아. 네, 네. 버거 종류가. 근데 최소한 햄버거랑 했을 때 기본으로 지키는 게 있지. 빵, 빵. 그리고 그 사이에 패티, 패티가 들어간다는 얘기. 그건 기본으로 지킨다는 얘기야. 다만 뭐 그 빵에 뭐 깨를 더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그 패티를 뭘로 만드느냐, 뭐 소스를 어떤 걸 넣느냐 안 넣느냐, 그다음에 뭐 그 뭐야 야채를 어떤 걸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네. 네, 여러분들이 새로운 햄버거를 만드는데 새로운 햄버거를 만들어서 짜장면을 만들어 놓고 이게 햄버거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아홉 번째 깃털 이야기를 직접 작성을 하고 그러면 글이 길을까 짧을까? 아마도 길지 않을까요? 대금이 길어 것 짧아? 같아요. 어? 네, 그거 될 것 같아요. 이럴 그렇지.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여기 보면 한 챕터가 기본적으로 뭐 거의 뭐야 한 쪽수가 예를 들면 78쪽부터 다음 이야기가 90쪽이 시작되니까 한 12쪽 정도 분량이 물론 그림 빼면 뭐 한 10쪽 정도 분량인데 근데 뭐 10쪽까지나 쓸 정도로 그렇게 길게 쓰면 제일 좋으나 뭐 그렇게까지 못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줄거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잘 읽어보고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지. 됐니?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연습을 여러분이 다 하는 거야. 첫 번째가 이 책을 여러분이 분석을 잘해서 공통된 특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힘, 그 읽기 능력이 발달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두 번째로는 근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 현실의 어떤 그런 사회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힘이 더 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기대하는 거지. 자, 다음 주 글쓰기 숙제에 관해서 질문 없고, 재환이 질문, 없어요. 대금이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대금이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 너희가 이때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뭐야? 나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그, 그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일으킨 불 챕터야. 왜냐면은, 왜냐면은 뭔가, 아,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아이가 뭔가 불이 나서 동생이 다쳐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여기저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뭔가 아,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인상 깊었어. 음, 그렇구나. 나는 인생 선생님한테 약간 인상 깊었어. 왜냐면, 태양광이란 걸 진짜 현실을 쓰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진짜 인상 깊었거든. 두 번째, 너희가 만약 그 네 번째 이야기 주인공이 아상이라면 그 동생이 불에 다쳤을 때
어떤 말 해줄 거야? 일단 내가 제일 먼저 할 말은 뭔가 괜찮아? 뭐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런 식으로 제일 먼저 얘기할 것 같아. 왜냐면은 뭔가 기본적으로 동생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뭔가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고 빨리 119 같은 데 신고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할 거예요. 나, 나는 동생 퇴근하고 동생이 이야기 같이 해줄 것 같아. 동생이랑 같이 말할 것 같아. 괜찮냐고. 위로도 해주고. 왜냐면 한 번 와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서 최대한 남자도 해주고 또 흙은 없어야 되니까 뭐 트라우마나 그런 걸 없애줘야 되니까. 저는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 책으로는 19쪽이고 아마 최하의 책으로는 17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쪽수가 잘 안 나와 있네. 자, 15. 여기 부분인데. 저도 저기 딱 17쪽이에요, 거기. 음. 자, 거기 보면 어, 왜 멸종되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원래 있던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이 왜 멸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뭔가 원래 사람들이 이, 이 뭔가 사물이랑 물건들이랑 아니, 사물이랑 동물이랑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음. 사람들이 뭔가 전쟁을 하고 오, 뭐 서로 싸우니까 음. 얘네들이 약간 뭔가 실망하고 음. 그래가지고 더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음. 뭔가 아이디 편으로 가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책임하게 그냥 멸종이라고 불렀다. 그렇지. 대금이 지금 그 부분 최한의 설명 부분 찾았어? 응?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글 처음 앞에 시작하는 부분이지. 뭐 인트로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일 처음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는 걸까? 진짜 그런 거야? 진짜 사람들이 나그네 비둘기가 준 마법 깃털을 버려버리고 무기 들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모습에 동물들이 정말 실망해가지고 달 뒤편으로 가버린 거야? 아니요, 근데 음. 뭔가 이런 멸종된 동물들이 나오고 음. 뭔가 그런 식으로 만들고 뭔가 도입부가 되게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음. 그렇게 뭔가 지어서 쓴 것 같아요. 도입부를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치안이는, 대금이는. 저는 도입부가 한번 돼 있으면 이야기도 읽기 쉽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음. 한 것 같아요. 도입부 이거. 자, 이해가 더 쉽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약간 이야기에 더 흥미가 있고 외관 다 이해를 하는 느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챕터가 없어버리면 어떨까? 보름달 학교와 나그네 비둘기를 아시나요라는 챕터를 없애버리고 바로 그냥 마귀 알몸의 신발 공장 이야기로 나오면 어떨까? 문제가 어색할 것 있을까? 같아요. 어? 그거에 어색할 것 같아요. 어색할 것 같다. 어떤 점에서? 바로 이야기 시작되니까 뭐가 막 바로 시작해야지 뭐 어색할 것 같아요. 최한이는. 음, 이, 이게 뭔가 앞뒤 이야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음. 설정들이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으니까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음. 왜 이랬는지 이 원인이 음. 뭔지가 왜 예를 들어 뭔가 왜 멸종된 동물들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그런 음. 것들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잘 얘기했네. 그래서 이 작가가, 물론 이거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겠지. 상상의 이야기겠지. 동화 속에서 상상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써도 돼. 단,
그 상상의 이야기 안에서는 최소한 뭐 해야 돼? 앞뒤 말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야기 안에서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좋은 작품이야. 그런 점에서 지금 최한이가 뒷부분에 얘기했듯이 갑자기 비호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대금이 얘기했듯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앞에 요 이야기를 깔아줌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첫 번째 시작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닮음의 신발 공장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가난한 아이, 불행한 아이였던 거야. 그래서 요 아이에게 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 뭔가 이렇게 뭔가 보험달 학교로 가가지고 음, 뭔가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음, 뭔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음. 자, 어떤 경험을 하게 하고 뭘 깨닫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고, 음, 그게 뭐였지? 질문이 뭐였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 윤수리의 문제를. 그걸 하면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냥 깨닫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최한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예, 뭐, 그 자기가 있었던 행복들을 이렇게 마기아이머 예를 들면서 음, 마기아이머이 뭔가 조그마한 뭐 뭔가 자기가 원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음,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경험해 주면서 자기가 뭔가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작은 것들도 행복이구나 해가지고 음. 자기가 뭔가 앞으로 더 행복을 더 찾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최한이가 말한 대로. 그러면 사실은 보면 최한이한테 이 마귀 할멈이 보름달학교에 마귀 할멈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는데 최한이한테도 왜 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한아? 뭔가 요 소소한 음. 행복, 그렇지. 아까 최한이가 큰 행복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신에게 있어 소소한 행복의 의미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최한이에게 소소한 행복 그래서 최한이가 이미 큰 행복을 갖지 못했어도 이미 소소한 행복 속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이 책에 나온 어떤 그런 방식이 쓰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채한이는 이제 새로운 얘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귀알몸이 뭐 이렇게 해결 방식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식, 다른 해결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 어, 이 윤수리가 찾은 소소한 행복 같은 경우에 선생님 책으로는 42쪽이고 아마 몇 쪽일까? 저기 누구야? 최하위 책으로는 39쪽이나 40쪽 정도, 39쪽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윤수리가 비와 나그네 비둘기들이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잠시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행복한 기억인가요? 하면서 거봐 기억하면 되잖아. 작은 일이라도 기억해 보라고. 비오도 날개를 치며 좋아했다. 하면서 이제 윤수리가 찾은 행복을 한번 쭉 거기에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 대금이도 수레만 같은 책이 아니면 그렇지 않아? 대금아? 네? 수레만 같은 책이야? 네. 그럼 대금이 42쪽 펴면 돼. 그리고 여덟째 줄 읽어주면 돼. 그리고 최한이 한번 거기 너 책을 찾아보고 한번. 저는 자신의 미소를 보낸 친구 아랑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 인사할 때마다 언제나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아파트 28시까지 다 말없이 말짝했다. 두 가지 나왔어, 두 가지. 자, 그러면 만약 여기에 대금이가 지금 이 자리에 윤수리 대신 가 있다. 최한이가 윤수리 대신 가 있다. 그러면 대금이는 뭐가 떠오를 것 같아? 행복한 기억으로서. 아빠가 치킨 사줬을 때, 아빠가 치킨 사갖고 들어와서, 가족들이 치킨 먹었을 때, 그런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 최한이는, 뭔가 친구랑 카드 게임을 할 때 뭔가 재밌는 책을 읽을 때. 친구랑 카드 게임 했던 일, 재미난 책을 읽었던 일. 또 대금이, 그래도 TV를 볼 때, 어? TV를 볼 때, TV 보면서 재밌어 깔깔거릴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처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아까 최한이하고는 달라,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뭐 가난하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혼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난 너무 불행한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아이인데, 마귀 할멈 덕분에 이 아이가 불행으로만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소소한 행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일깨워준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마법 이름을 파는 가게 같은 경우에 느에는 꼬맹이라고 불리는 것이 불만이고, 그래서, 느레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맨날, 야, 꼬맹아, 꼬맹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갖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키 작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고 있던, 무척이나 싫어했던 그런 아이이지. 자, 이 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이 아이한테도 마귀 알몸이 와가지고 뭐 해결해줘? 이 아니, 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 해결 방법을 한번 볼까? 스템책으로는 57쪽? 58쪽인데, 그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빙상도 할 거고, 음, 가령 똑같은 느끼고, 그렇게 느끼게 해가지고, 음, 다 같은 게 블루라는 생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해결 방법이, 사실은 이 아이가 작은 아이다 보니까, 누구를 부러워한 거야? 큰 아이를 부러워하잖아. 힘센 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힘찬이로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같았을 때, 이렇게 같아지길 바라냐? 라고 첫 번째 물었고, 두 번째로는 힘찬이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지만 힘찬이는 이 느레와 달리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피부염이 있어하고 막 간지러워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사람마다 나름 다 문제를 갖고 있다. 다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느레 역시 자기도 역시 어떤 특별한 아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 어때? 최한이 스스로 봤을 때, 최한이가 갖는 특별함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 음, 뭔가, 음, 뭔가에 빠지면은 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거에만 몰입한다? 그렇지. 집중력이 크고, 몰입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최한이가 갖고 있는, 보통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지. 선생님만 해도 요즘에 책을 읽는데,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 한 15분, 20분 만에, 뭐, 또 스마트폰 잠깐 보고, 또 뭐 한 10분, 15분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선생님이 자꾸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책 읽으면 쭉 읽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중간에 끝나 해가지고 문제다 싶은데, 채환이는 선생님과 달리 아주 이렇게 뭘 하나를 시작하면, 집중력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채환이의 특별함이라고 얘기했지. 태금이는, 좀 수염이 있어요. 응? 좀 수염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또래 친구들한테는 없는 수염이 있어서 대금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특별한 그런 모습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파는 가게의 제일 그 마지막 문장? 이제 바로 비노는 아이들과 푸르성큰 나무들 그리고 아름다운 지대로는 저마다 색깔 노래하는 새들 무슨 말이다? 그 전이겠구나. 60쪽. 꼬맹이는 이집에 자기를 묻는 진지 알게 되었다. 60쪽의 중간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면 거기 대급에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볼까? 채연이는 책이 달라서 채연이 찾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보자. 채연아. 대급 읽어보자. 공장? 응. 중간에 보면 중간 부분 딱 보면 그래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학 그리. 그래,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면 태어나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다 다르단다. 모두 바꿨다면 친구가 되어도 서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서로 뭐하다? 다르다. 서로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기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부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안경 네, 같은 경우에 앞에 아, 이야기와 뒤에 그 앞에 다른 이야기, 1, 2장의 이야기 또는 요 뒤에 나오는 4, 5, 6장의 이야기와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이 책은. 요 챕터는 이든쌤 챕터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그 4장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얘기해 볼까? 그 구성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앞에 이야기의 공통적인 구성은 뭐였어? 아까도 최한이가 얘기했었는데. 음, 뭔가 다 문제가 문제 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 제일 먼저. 초대장이 와요. 비호가 와서 초대장, 쪽지를 전달해.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름달 학교에 가서 뭔가 그런 보름달 학교에 그 토끼장이 나타나갖고 그걸 데려가지. 뭐, 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던 게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더 그렇지, 깨닫지. 문제 해결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뭘 받아? 깃털을 받아요. 돌아와서 마법의 깃털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기본 포맷이란 얘기야.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가. 근데 여기 지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안경 이 이야기도 그래?
이든 선생님이 에게 비오의 초대장이 도착하고 보름달 학교가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마법 깃털을 선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아니면 그렇지 않아? 그걸 한번 잘 쭉 살펴보라고. 뭐라고요? 야, 기껏 설명을 다 했더니 끝나고 나서 뭐라고요? 그럼 막 마지막 부분 잘안 들렸어요. 마지막 부분.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안경 이든 쌤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앞에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 구성 방식에 봤을 때. 아이스. 응? 네, 알아요. 말해봐. 일단 초대장이 먼저 온 다음에 응. 또 선생님이랑 미고가 등장해요. 어. 그 다음에 응. 그러니까 마법학교 가지 않고 어. 그 원래 있던 데서 이야기를 시작돼요. 응. 자, 지금 두 번째 말한 부분이 사실 지금 제일 큰 부분이지.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보름달 학교를 가잖아. 근데 여기는 보름달 학교를 가지 않고 이든 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네. 하나 맞아? 네. 또, 또 다른 점. 또 어떤 점이 달라? 자, 다른 이야기에서는 토끼유당하고 몇 번 만나? 아이들하고. 한 번이요. 한 번 만나잖아. 초대받아서 토끼유당하고 있다가 해결되잖아. 여기는 이 챕터에서는. 아, 두 번 만나요. 잠깐만요. 여기는 이 챕터에서는 처음에 왔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책의 어떤 그런 구성들과, 다른 챕터의 구성들과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변주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변화를 줘서 쓰는 것들도 가능한데, 우리는 이렇게는 안 쓸 거야. 우리는 일반적인 포맷을 갖고 쓸 거야. 대그 맞춰 이해가 다음 주 글쓰기 수 얘기하는 거야. 네, 네. 일반적인 포맷을 갖고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네. 스임 책으로는 75쪽인데 여기 보면 그 이든세님은 왜 이 책에서 문제 해결이 뭐야?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야. 편견을 바꾸면, 아? 편견을 없애면, 편견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든세 보고 다르게 세상을 보라. 다르게 보는 게 그럼 결국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좋게 봐라 세상을. 애들이 뭐가 아니다는 거야? 악마가 아니고. 악마가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애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대해라. 잘 대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대해준다. 아이들도 착해진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가 먼저 아이들에게 잘 대해줘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어때? 여러분 생각에도 선생님이 먼저 화를 내고 선생님이 먼저 막 못되게 굴어서 반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이든 쌤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반 아이들이 떠들고 공부 안 하고 까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때, 치아나? 음, 뭔가, 응. 선생님이 먼저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면 애들이 난리를 쳐서 선생님이 짜증을 내는 거야? 그 앞뒤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해? 치환이가 보기에는. 난리는 아니고 애들이 그냥 응, 말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 응, 이렇게 해서 비호가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응, 선생님이 그렇게 그런 거 없다고 화를 낸 거죠. 응.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화를 낸 거다? 네. 그 선생님이 화를 안 내면 그 발에 평화가 있을 거다. 이 책처럼.
왜냐면 이제 뭐 선생님이 오히려 자꾸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맞다 맞다 계속 다시 얘기를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애들이.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애들 잘 알게 선생님도 하여 안 할 것 같아요. 응? 뭐라고? 반대로 제안이다. 세안이랑 반대라고? 네. 무슨 뜻? 왜냐면은 애 잘못 안 하면 선생님 화 안 낼 거잖아요. 음, 그럼 아예 문제도 안 생기잖아요. 음. 애가 저희 세계 지낼 거고. 네, 선생님보다 잘 얘기 않을까요? 세안이와 같은 거 아니야? 선생님이 화를 안 내면 애들이 문제 없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문제를 안 내야 선생님 화 안 내잖아요. 얘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면 선생님이 화를 안 낸다. 네, 근데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선생님이 화를 낸 거다. 네, 애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대금이는 이 저자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네. 네, 이 저자는 이든 선생님이 먼저 네가 화를 냈지 않냐. 그럼 애들은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아이들이 악마라는 편견을 버리고 아이들에게 너가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아이들이 잘 호응해서 좋은 학급이 될 거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든 쌤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대금이 보기에. 애들이 떠들어서 화낸 거기 때문에. 대금아. 아니요.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 없지만 하진 않죠. 너무 엄격하고 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이지만. 근데 그건 애들이 숙제도 안 하고 떠들고 그래서라면, 대금 네가. 근데 그런 관련 없는 거에도 그 부정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별 관련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엄격하고 화내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 네. 음. 어떻게 생각해, 최한이는? 대금이 생각할 때. 좀 뭔가 이야기가 안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음. 그러면은 오히려 그 뭔가 그 보름달 학교 교장하고 비호가 뭔가 그런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뭔가 주범이라고 해야 되나? 맨 처음에 그런 거를 음. 시작한 음. 애라 애, 애 아니면 아이들이 단체로 데려가지 왜 굳이 이든 선생님을 데려가나 싶어요. 음. 이든 쌤이 문제라서 이든 쌤에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다. 만약에 대금이 주장대로라면 보름달 학교가 이든 쌤이 타겟이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가 타겟이 돼야 된다는 게 최한이 주장이거든. 어떻게 아, 생각해, 내가 대금?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음. 잘나서. 나 그럼 선생님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 선생님이 친절하면 정말 애들이 착해져? 그건 어때, 최한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친절하기만 하면은 음. 이제 좀 뭔가 선생님은 만만하게 보고 음. 이렇게 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음. 근데 뭔가 이렇게 평소엔 친절하다가 뭔가 음. 진짜 혼내야 될 때만 한 번씩 혼내면은 뭔가 음. 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해야 된다? 네.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저도, 응? 같은 저도 생각이야? 막 친절하면 안 되고요. 음. 꼭 필요, 팔을 꼭 필요할 때 쓰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 선생님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먼저 친절할 것들을 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또 그러한 부분에서 최한이하고 대금이하고 어떤 현실 인식에서 조금 차이를 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책은 우리가 지금 뭐 절반 정도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되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데는 막 각 나라를 막 여행해 보면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의 삶을 직접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금이하고 채연이가 다음 주에 과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를 설정할 거냐. 그 부분에서 그 문제점을 잘 설정을 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앞에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조금 더 신박한, 어, 좋은 어떤 그런 해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그렇게 그 기본 그 두 가지만 딱 정해지면 나머지는 요 이야기 틀에 맞춰서 이렇게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원래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 갖다 놓고 거의 뺏겼다시피 해도 돼. 표현만 살짝살 바꾸면 된다는 얘기지. 기본 포맷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길게 써보는 연습도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열심히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연습, 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좋게 쓴 글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뺏겨서 써보는 거, 뺏겨서 타이핑 해보는 거, 그 과정에서 글 쓰는 방법들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들, 화가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따라 그래. 그러면서 색은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 뭐 구도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연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작가나 소설가들 중에도 유명한 작품을 직접 자기가 글로 써보는 거야. 그대로 베껴 써보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글 길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문체는 어떻게 되겠다. 인물 캐릭터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이런 걸 이렇게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글쓰기 훈련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최한이하고 대금이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베껴쓰기 수준으로 열심히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또 바꿔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뭐 늘 얘기하는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뭐야? 컴퓨터, 하시는 거. 컴퓨터 칠 수 있으면 컴퓨터 쳐서 나중에 쓰면 또 보내는 거 첫 번째. 안 되면 여러분이 뭐해? 공책에 글을 쓴 다음에 부모님한테 타이핑해서 쓰면 돼.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두 번째. 그것도 부모님 바쁘셔서 안 되면 그냥 여러분이 뭐해? 공책에 열심히 써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발표하면 된다는 얘기. 됐니? 네. 그래서 보름달학교와 뷰의 마법깃털이라는 책 같이 받고, 어, 이기규 선생님인데, 선생님 대학 후배라고 했었는데, 이 이기규 선생님이 쓴 책이 아주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기규 검색해가지고, 이기규 선생님이 쓴 또 다른 책을 또 여러분들이, 혹시 보름달학교와 뷰의 마법깃털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다른 책을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것들도 또 중요한 독서 방법들 중 하나예요. 작가 중심으로 그 작가가 쓴 다른 작품도 내가 한번 쫙 같이 읽어보겠다. 이런 것도, 이런 독서 방법도 여러분들이 채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글쓰기 한 거 가지고 만날 수도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